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강의 노트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오늘은 제가 주말에 발견한 건데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강의 노트 자료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 깃허브에서 그 자동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깃허브가 제공하는 거고요.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렇지만은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도 가르치겠지만은 문법 위주보다도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AI를 활용하는데 혹은 AI를 활용해서 코드 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파이썬으로 코드 짠 지가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전에. 그리고 저는 요새 거의 코드 짠다 그러면 그냥 AI한테 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 제대로 짰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좀 더 딥하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그 AI랑 얘기를 해도 AI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도 AI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조금 여기 MD 파일 바꿔서 여기 요만큼 MD 파일을 수정을 해서 요거를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어, 그 피드백 받았는데 피드백 받은 것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드웨어를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줬으면 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거 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AI랑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거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노인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설계를 할 적에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하는 철학적인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요 본노이만 아키텍처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를 만들 적에 좀 뭐라 그럴까 야매로 만들었다고 그럴까 설계도 없이 그냥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기다 줄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복잡해지니까 나중에는 손을 못 대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노이만 전에 누군가 여기 정확하게는 본노인만이 다큐멘테이션 리포트를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전에 본노인만 말고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고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컴퓨터를 어떻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거를 조금 오거나이즈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냐 하면은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작업을 해서 아웃풋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인풋 디바이스라는 거는 인풋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티피컬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키보드가 있죠. 그러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는 디바이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애플 펜슬로 이렇게 글씨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디바이스가 필요할 거고 또 뭐가 있나요? 웹캠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예. 요새는 스피치 레코그니션도 되니까 내가 스피치를 하면 그거를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 인풋 디바이스가 요새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는 맥북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인식도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고, 예. 옛날에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인풋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컴퓨터가 받아들여서 어떤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웃풋으로 쏴줘야 될 거예요. 그 아웃풋은 제가 보기엔 스크린을 어떻게 보여줘야겠죠? 그것도 아웃풋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말로써 보낼 수도 있고 프린트 명령어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랑 연결이 돼 있으면 프린트 하라 그러면 프린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해주는 작업은 인풋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주는 게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풋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핸들링하는 디바이스들이 있을 거고 그 아웃풋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아웃풋이 나가니까 그걸 핸들링하는 디바이스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나갈 때 이 내부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가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폰노인만 아키텍처의 메인은 뭐냐면 요거를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눈 겁니다.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CPU 블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이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버스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가 가는 걸 거고, 어드레스 버스는 주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버스는 어떤 작업을 할 건지 그런 거에 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폰노인만 아키텍처고요.
질문 있어요? 이 홈런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를 디자인을 할 적에 어떻게 좀 블록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디자인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램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공부할 적에 메모리라고 그랬을 때 하드디스크를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는 SSD가 달려 있을 텐데, 뭐 500기가 뭐 1테라 뭐 그런 거가 하드디스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그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볼까?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메모리가 24기가로 보이나요? 메모리가 지금 24기가로 잡혀 있어요. 그게 램, 여기서 얘기하는 램의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램이 24기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SD가 아니고 SSD나 그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요 램이 24기가라는 거고요. 여기 하드디스크 여기 있네요. 이게 1테라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여기다 보면 여기 램이 있고 램이 아까 24기가였어요. 그 다음에 SSD가 달려 있겠죠. 이게 1테라예요. CPU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메모리 유닛은 요 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램하고 CPU 사이에는 버스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컴퓨터를 탁 키면 컴퓨터 버튼을 턴온을 한다고 그래봐요. 컴퓨터를 키면 맨 처음에 원빵이 빡 튀지 않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 램은 전원이 꺼지면 거기에 있는 건 싹 지워져요. 오케이? 그걸 휘발성이 있다 그래요. 요 램은 휘발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요 SSD는 비휘발성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SD는 전원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아요. 네? 램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져요. 네?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를 킬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먼저 돌려야 되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요 하드디스크에 여기에 OS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램에 있으면은 전원을 끄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거는 SSD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를 키면 요 OS에 있는 거를 요 램, 여기도 뭐 연결돼 있어요. 램하고 SSD 사이. 버스라고 불러야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움직이는 통로는 다 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SSD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요. 램에는 지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어요. 컴퓨터를 딱 키면은 이제 CPU가 막 돌아갈 거예요. 컴퓨터가 켜졌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램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이슈가?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CPU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데 제가 알기로 되게 비싼 부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비휘발성이에요. 요거랑 연결돼 있고요, 물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어떻게 올릴 건가 그 프로시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올릴 건가? 여기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램에 올려야 되는데 램에 올릴 때 절차를 적어 놓고 있어요. 롬이라는 데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SSD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SSD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램에 어떻게 얹을 건지에 관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탁 키면 CPU가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롬에 어세스를 하는 거예요. 롬에. 그래서 롬에 가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어떻게 램에 올려야 되는지 그 절차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테스팅들을 하더라고요. 뭐 기계가 잘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 테스팅하고 궁극적으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이렇게 뜨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롬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케이. 내가 안 가져왔는데. 참. 이거를 파이썬 폴더를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데려온다고 그래보죠. 금방 오죠? 그죠? 금방 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외장 하드에 옮긴다고 그래봐요. 저가 깜빡하고 외장 하드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를 외장 하드로 옮긴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폴더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다시 이쪽으로 옮기거나는 금방 돼요. 그런데 이걸 외장 하드에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케이. 다시. 지금 이 파이썬 폴더에 관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램에 있을까요? 아니면 SSD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뭐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금방 가죠? 그죠? 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이게 금방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외장 하드를 꼽아서 지금 요거를 외장 하드로 옮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해되나요? 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큰 동영상이 하나 있다고 그래 보죠. 1기가짜리. 그거를 컴퓨터 내부에서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하는 건 금방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외장 하드에다가 옮기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안 그런가요? 안 해봤나? 오래 걸,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기가짜리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1기가짜리 동영상을 내 컴퓨터 내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봐요. 금방 왔다리 갔다리 돼요. 근데 그거를 외장 하드를 꼽아서 외장 하드 쪽으로 옮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예. 예? 내부에서는 옮기는 게 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주는 오케이. 문제를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 1기가짜리 동영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램에 있을까요? SSD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 동영상이 있잖아요.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CPU가 있고 여기 램이 있고 여기에 SSD가 있고 그러면 이 1기가짜리 동영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SSD에 있나요? 요 SSD에 있나요? 그러면 램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재생이 될 건데.
이런 거예요. 그 동영상 자체는 SSD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케이. 여기 SSD에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램에는 요게 어디 있는지 그거를 지정하는 어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에 그 폴더가 있죠? 동영상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기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1기가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운로드로 옮겼죠? 그러면 이 1기가 이거는 변함이 없고 요것만 움직여 준 거예요. 요거는 얼마 안 되거든. 사이즈가. 그러니까 바탕화면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고 뭐 다른 다큐멘테이션 폴더로 가도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는 SSD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주소만 요 아이콘이 달려 있는 아이콘은 내부적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 주소 가지고 있는 아이콘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해되셨네? 그런데 이거를 외부 SSD로 옮기려면 이제 외부 SSD라고 그러죠. 외부 SSD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1기가를 카피해야 돼요.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컴퓨터 내부에서 내 노트북 내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금방금방 움직여요. 그죠? 그게 실제로 1기가짜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1기가가 어디 있는지 하는 주소가 적혀 있는 그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1기가가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외부로 1기가짜리를 옮기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도 1기가짜리가 잡히고 여기에도 1기가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부적으로 갈 적에는 다시 다운로드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생겼죠. 그죠? 외부 SSD에 옮기면은 여기 외부 SSD에도 복사가 되지만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바탕화면에 그러니까 램 안에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SSD에 있지.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걸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필요한 것만큼 가져와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동영상 지나간 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필요한 부분, 그 동영상 플레이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램에 올라가서 CPU가 그걸 동영상 처리를 해서 동영상이 보여지겠죠.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개념이 요 개념의 상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인터라고 부를 텐데,
그러니까 이 포인터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기가짜리가 막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포인터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에서 1기가짜리가 굉장히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기가짜리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포인터만 왔다리 갔다리. 교수님께서 방금 보여주셨던 다운로드 파일로 옮기는 그 과정들은 램에 잡혀있는 거 램이 있죠. 그거는 램에 있어. 예? 예. 내부적으로 그건 시간이 걸리지. 예. 그거는 시간이 걸리죠. 예. 그거는 실제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복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포인터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램에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SSD에 복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드레스를 잡고 있는 포인터가 이제 아이콘이 잡히겠죠. 왜냐하면 램은 굉장히 비싼 놈이에요. 24기가밖에 안 돼요. SSD는 1테라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램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놈만 올라와 있는 거고 SSD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요리를 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리를 하는데 뒤에 보면 요리 재료 들어가 있는 창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요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창고에 있는 걸 다 요리하는 요리판이라고 불러야 되나? 거기에다 다 올려놓고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리할 적에는 뭐 양파 하나, 뭐 대파 하나, 뭐 라면 하나, 뭐 그런 거 가져와서 이제 식량 창고에서 가져와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램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놈들만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어요. 뭐 램이 1테라면 뭐 다 가져와도 돼요. 그런데 램은 되게 비싸요. 상대적으로 SSD는 싸고. 그러니까 SSD 외장 하드 전에 하나 내가 사봤는데 4테라짜리가 한 40만 원 했나? 그런데 램이 아마 24기가면은 아마 그 정도 가격일 거예요. 램하고 SSD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한 레인지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램이 굉장히 비싼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요. SSD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SSD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램은. 그러니까 CPU가 필요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 아이콘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동영상이 올라와야죠. CPU 쪽으로. 그죠? 그러려면 그 램이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SSD에 있는 게 램으로 왔다가 CPU로 가서 CPU에서 처리가 되고 나와서 이제 아웃 디바이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스크린으로. 예? 네. 그러면 상태에서 컴퓨터를 끄면은 저 포인터 정보를 다시 다 SSD로 옮기는 아니, 옮기잖아요. 싹 없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다시 키면은 포인터 정보가 없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을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폴더로 1기가의 영상을 옮긴 다음에 컴퓨터를 끄면은 예. 그 위치로 포인터가 어쨌든 뭔가가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SSD에 다시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SD도 일종의 폴더거든요. 그러니까 SSD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기억을 하고 있겠지. 아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 제가 무언가를 옮기면은 그러니까 램은 싹 지워진다고. 램은 싹 지워지고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바탕화면에 아이콘 버튼이 두 개가 있고 그러면 그 두 개의 버튼은 SSD의 어디 어드레스랑 커넥션이 있다. 그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램에도 있고 SSD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예.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그 정보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컴퓨터를 다시 키면은 원래대로 복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끌 때가 되면 이제 램에 있던 OS 정보를 다시 SSD에 저장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SSD가 그걸 알고 있어요. SSD가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SSD가 SSD가 아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요 아이콘은 요 어드레스를 의미한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새로운 아이콘은 요걸 의미한다. 그거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폴더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폴더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탁 키면 완전히 초기화돼서 딱 들어오면은 내가 어저께 작업한 폴더들 다 날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롬은 어떻게 루팅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면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OS를 올릴 거냐 하는 절차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컴퓨터를 탁 키면 CPU는 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SSD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램에 올리는 거예요. 그 올리는 과정에 단순히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올리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킹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올려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두 개가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롬은 안 바뀌어요. 롬은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램은 컴퓨터를 끄면 싹 지워져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두 개 있고 그 아이콘 두 개는 각각 SSD에 뭐랑 연결이 돼 있다 하는 정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SSD에 있고. 그래서 컴퓨터를 딱 키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make sense 한가요? 내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make sense 하면 돼요. 디테일은 조금씩 다 틀릴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왜 컴퓨터 내부에서 1기가짜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쉽게 움직여지는데 그걸 외부로 반출을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부에서는
1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주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외부로 반출할 때는 실제로 1기가가 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볼까요? SSD하고 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CPU 내부에 메모리가 있어요. CPU 안에 메모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CPU 안에 있는 메모리가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또 있어요.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오케이. 여기 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크고요. 위로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져요. 1테라 요새 SSD 1테라 얼마 하나? 한 5만 원 하나요? 4테라짜리가 한 4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얼마 하나요? 5테라? 아니야, 1테라. 그래요? 4테라가 4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전에 샀을 때. 오케이. 좌우지가 이쪽은 싸요. 싸고 용량이 큽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지고 사이즈가 적어요. 그래서 요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있는 메모리들은 CPU 안에 있는 메모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PU를 사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L3, L2, L1 캐시가 있고요. 그 안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개는 CPU 안에 있는 메모리들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여기 램이 16기가 아까 24 저거는 24기가였는데 16기가였죠. 근데 캐시는 엄청 작아요. 단위부터 설명을 하죠. 오케이. 요 B는 바이트를 의미해요. 킬로바이트면은 바이트가 몇 개여야지 킬로가 되죠? 예? 1000개죠. 그러니까 1킬로바이트 그러면 1000개의 바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메가바이트면은 뭔가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오케이. 킬로바이트 다음이 메가바이트네요. 오케이. 1바이트가 있고요. 여기 10의 3승 하면 킬로바이트고 10의 3승 하면 메가바이트고 그 다음이 기가바이트인 것 같은데. 오케이. 1기가바이트는 1000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10의 3승. 그러니까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한 단계씩 갈 때마다 10의 3승 1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 1킬로바이트니까 1000바이트인 거예요. 1000바이트. 근데 킬로바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레지스터가 1일 때 캐시가 L1 캐시가 그거의 32배예요. 대충. 그 다음에 L2 캐시는 256배가 되고요. L3 캐시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네? 메가면 뭐라고 그랬죠? 킬로가 몇 개면은 메가라고 그랬어요? 1000개죠. 그러니까 레지스터하고 L3 캐시하고 비교하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8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L3 캐시가 8메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1메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램은 16기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1기가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L3 캐시하고 램하고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램하고 스토리지하고도 램을 1기가라고 하고 스토리지를 1테라라고 하면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램하고 스토리지는 거의 1000배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램하고 SSD가 거의 1000배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램하고 캐시들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 캐시들, 레지스터,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요것들이 거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램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가장 CPU에 가까이 있는 게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CPU에서 제일 가까운 게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L1, L2, L3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CPU에서 제일 가까운 놈하고 CPU에서 가장 먼 놈하고는 몇 배 차이예요? 지금 8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만큼은 CPU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컴퓨터 아키텍처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요 CPU 안에 보면 여기 레지스터라고 있네요. 그죠? 레지스터가 CPU의 코어 유닛하고 제일 가까운 놈이 레지스터예요. 이게 제일 작은 메모리 유닛입니다. 이게 아까 1KB 정도였어요. 1000바이트. 그리고 여기 버스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버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인스트럭션에 관한 게 있고 데이터에 관한 거 있어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을 한다. 그러면 2하고 3은 데이터예요. 더한다는 건 인스트럭션이에요. 이해 됐나요?
요리로 치면 데이터는 요리 재료고요. 인스트럭션은 이거를 자른다, 볶은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양파하고 대파하고 그런 것과 자른다, 볶은다 그 인스트럭션이 같은 버스를 이용해요. 같은 통로를 이용해요. 데이터 버스라고 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새 그러니까 CPU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줘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속도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를 버틀렉이라고 본노임만 버틀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하고 사이에서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동일한 통로를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CPU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하학적으로 빨라지면서 이게 데이터 인스트럭션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인스트럭션을 처리를 하려면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하면 인스트럭션 하나에 더하기 하면 데이터가 2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하나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관련된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하버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를 따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만 가지고 있는 램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램을 2개로 분리를 하고 인스트럭션만 가는 통로를 따로 만들고 데이터만 가는 통로를 따로 만들자 하는 게 퓨어 하버드 스트럭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고 통로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인스트럭션이 가는 통로를 따로 만들고 그게 하버드 스트럭처고요. 퓨어 하버드 스트럭처고 퓨어 본노임만은 그게 다 한 통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퓨어 하버드 스트럭처는 조그만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것들. 거기에는 하버드 스트럭처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저장 공간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U하고 인스트럭션 램하고 가는 버스하고 데이터가 가는 버스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에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퓨어 하버드하고 퓨어 폰노임만하고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디파이드 하버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6이에요. 에런 캐시가 사실은 2개로 되어 있어요. 에런 I하고 에런 D하고. 그래서 에런 I는 인스트럭션을 저장을 하는 거고 에런 D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저장하는 공간에 비해서 L1D 저장하는 공간이 좀 크겠죠. 이해되셨네? 그래서 요만큼이 그 윗단에 레지스터가 빠졌네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클로드한테 고치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여기가 폰노인만 아키텍처죠. 제가 이렇게 이 강의 노트를 만든 겁니다. 아키텍처의 폰노인만 MD죠.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이 거의 정확한데 여기 L1, L2, L3 있고 레지스터가 빠졌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고요. 클라우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MD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질문 있나요? 그래서 그 L1은 실제로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용 L1이 있고 데이터용 L1이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 있는 게 사라졌죠? 그죠? 그죠? 다운로드 있는 여기 있던 거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 게 리플레이스가 되고 이쪽 게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폰노인만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아마. 방금처럼 덮어쓰기 하는 경우에는 예, 새롭게 덮어쓰기 파일이 SSD로 가서 거기가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덮어 써지는 거예요. 근데 MD 파일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를 리빌드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SSD가 나오겠죠? 아니, 레지스트가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메모리 관련돼서 여기 아까는 사이즈를 얘기를 했거든요.
사이즈가 SSD 같은 경우에 1테라 정도 된다고 치고 램 같은 경우는 아까 저 같은 경우 20몇 기가였는데 뭐 그냥 1기가라고 치고 그러면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램하고 SSD 간에. 그 다음에 요 캐시하고 램하고도 거의 1000배 차이 났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스토리지 SSD로부터 이렇게 레지스터까지 가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요. 그런데 속도는 훨씬 빨라요. 여기 요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계의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 시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계가 타깍타깍타깍 하는데 뭐 그게 몇 기가헤르츠 뭐 그런 몇 기가헤르츠면은 1초에 기가번 시계가 찰칵찰칵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시계가 빨리 움직이면은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겠죠. 이거는 몇 기가헤르츠인가? 없네요. 그래서 클럭 속도라고 그러나 뭐 제가 근데 컴퓨터마다 뭐 64기가헤르츠 무슨 몇 기가헤르츠 그런 게 이 1초에 몇 번 클릭 하냐 그런 걸 의미하는데 좌우지간 컴퓨터마다 그 시계 세팅이 달라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치면 심장이 빨리 박동하는 게 있고 심장이 천천히 박동하는 컴퓨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컴퓨터마다 다를 텐데. 오케이. 오케이. 인텔 같은 경우는 3에서 6GHz라고 그러고 핸드폰 이게 조금씩 다르죠? 오케이. 여기 보면 요 예를 들어서 1GHz 그러면 1초에 심장이 1기가번 뛴다는 걸 거예요. 심플리파이 해서 1GHz면은 심장이 1초에 1기가번 뛴다고 그럴 거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뛰지는 않아요. 그냥 1MHz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1초에 1MHz만큼 뛰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헤르츠하고 메가헤르츠하고는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1000배.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심장 박동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심장 박동수는 한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 박동수 하나하나를 1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레지스터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이 1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할 때 레지스터는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끝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렇게 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가 한 번 딱 했을 때 끝내는 거를 램에서는
100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1초에 끝내는 작업을 램은 100초에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 속도가 느린 거예요. 예, 그 SSD는 말도 안 되게 느리고. 예? 그러니까 이 윗단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예, 돈만 있으면 다 그냥 레지스터로 다 깔아버리면 좋겠지만 비싸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비싸지만 빠른 거 필요하니까 조금 넣고 옵티마이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네. 여기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저 거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GitHub에 있는 걸 보고 있는 거군요. 저 거를 돌리면 여기 바뀌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바뀌었지? 여기 바뀌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뀌었으니까 저가 하는 일상을 좀 보여드릴까? 오케이.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 바꿨어요. 지금 GitHub는 아직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새 맨날 하는 작업인데 일로 왔고요. 지금 MD 파일 하나 바꿨거든요. 그러면 내가 뭘 바꿨다는 정보만 GitHub에 전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MD 파일 하나 바꿨거든요. 그러면 MD 파일을 전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MD 파일 바꿨죠. 그러면 MD 파일을 전송을 해서 GitHub에 저장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efficient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동영상이라고 그래봐요. 그럼 1기가짜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바꿨다는 그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줄이나 두 줄을 바꿔치기를 했잖아요. 그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게 깃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1기가짜리라고 그래 보세요. 그거를 GitHub에 보내는 게 아니고 1기가짜리이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바꾼 거는 거기서 뭐 조금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꾼 것만 그 히스토리만 보내는 거예요. 뭘 바꿨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git add 이렇게 하면 내가 뭘 바꿨는지 바꾼 놈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의 파일이 체인지가 됐는데 다섯 라인이 인서션이 됐고 4개의 라인이 딜리션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까 MD 파일이 있었죠? 거기서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그 하나의 MD 파일에서 4줄이 삭제가 됐고 5줄이 추가됐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진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MD 파일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는지 그것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거기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로컬리 MD 파일을 바꿨는데 그거를 GitHub에 올렸고요. 그러면 GitHub에서 이제 그걸 돌려가지고 여기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조금 모디파이 했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전송을 하겠다. 그런데 걔가 원래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를 바꿨다는 것만 쟤한테 톡스해주면 걔는 그걸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깃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깃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논문을 쓸 적에는 어떻게 했냐면 택이라는 거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원점 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작업하다가 그 다음에 쉬고 이제 또 추가로 뭘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투점 택 카피를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점 택 하면은 논문이 끝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놈이 20개 카피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저는 지금도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1점 택이 있죠. 그 다음에 diff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는지 diff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모아놓은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이 붙어 있으면 히든 파일이거나 히든 폴더를 의미합니다. 점은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잘 째려 보면 보여요. 예, 그래서 점 깃의 그 딥 히스토리가 쫙 누적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파일에 넉 줄을 줄이고 죽이고 5줄을 추가했다는 게 그 딥 히스토리거든요. 그거만 전송을 한 거고요. 그러면 그게 점 깃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깃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요 깃을 서포트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GitHub만 있는 게 아니고 GitHub가 제일 유명한 사이트긴 하지만 GitHub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나중에 하고 요거를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해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콜앱이라는 거고요. 콜앱은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하고 동일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하지 않았네? 안 했어요? 오케이. 어쨌든 지금 파이썬 돌릴 거예요. 이거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x는 3인데 그러면 x를 프린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뭔가요? 네? 네, x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프린트 되나 볼까요? 에러 뜰 겁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요거는 수학에서 이퀄이 아니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이 아니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x를 프린트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게 프린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 사인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는 R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R에서 이것도 서포트하긴 하는데 보통 이건 또 뭔가 트래디셔널하게 R에서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요걸 계산해서 여기에 저장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을 해서 여기에 저장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1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요건 변수라고 그러는데 변수 이름은 제약 조건이 있는데 1로 시작하면 안 될 겁니다. 보통 영어를 많이 써요. 한글이 될 수도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는 이퀄이 아니에요. 오케이? 어사인먼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A는 1이고 B는 1이고 C는 A 더하기 B고 그럼 C는 뭐예요? 예? 예, 2입니다. 오케이. 요거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램 안에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램 안에. 램 안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파이썬이 사용하는 영역이 있는데 파이썬이 사용하는 영역 중에서 일정 부분을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일정 부분을 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1은 여기에 있고요. A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요 1이라는 걸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B가 여기 이거는 똑같은 건데 사실은 다르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조금 심플리파이한 건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있죠. 그러면 C가 요 2를 포인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여기 1기가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아이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힙에는 아까 얘기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바탕화면에 동영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동영상은 1기가짜리예요. 그게 힙에 있는 거예요. 1기가짜리가 힙에 있는 거고 아이콘이 있었죠? 그 아이콘이 스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아이콘이에요. 오케이? 그 아이콘에는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1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A 플러스 B라고 그랬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고 했으면 A를 따라가 보니까 1이 있고요. B를 따라가 보니까 1이 있어요. 그걸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가 됐죠? 그 2를 C가 포인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스택에는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힙에는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 1기가짜리 동영상을 이 폴더에서 저 폴더로 옮기고 막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동일한 로직이에요. 힙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이즈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기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콘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쉽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콘을 따로 모으고
그 동영상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힙에 올리고 대응하는 버튼들은 스택에 올리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1은 같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램에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동영상, 실제 데이터들은 힙에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아이콘들은 스택에 모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아이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베리어블은 사실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 주소를 따라가면 힙에 데이터가 실제 1기가짜리 동영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는 예? 순서는 지켜야 되는 어떤 순서? A1, 1 이렇게 써서 왼쪽은 베리어블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은 아이콘, 오른쪽은 뭐냐. 그래서 이퀄이라고 썼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이퀄이라고 썼지만 R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여기 이걸 계산을 해서 여기다 넘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R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R에서 이것도 서포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이퀄이라고 쓰여 있는 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이 아니에요.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 사인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은 아이콘이 들어가는 거고요.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힙에 있는 거예요. 힙에 동영상 1기가짜리 동영상들이 있는 거고 스택에는 그거를 포인팅하는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콘은 우리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안 부르고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조금만 더 합시다. 예.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더하기 오퍼레이션인데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르게 움직여요. 오케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잖아요. 그죠?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어떤 놈한테 적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비헤이비어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놈과 지금 놀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인테저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출신 성분을 알아야 돼요. 요거는 string이라는 놈이고요. 요거는 list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출신 성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오퍼레이션처럼 보여도 그게 다르게 비헤이브해요. 그러니까 인테저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하고 스트링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하고 리스트에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그 빌트인 비헤이버가 달라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